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그 경호실에서 그 중화기 무장을 한 팀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일반 경호제대 나가면 제일 뒤에 따라붙는 제대가 우리가 대테러 팀이라 그럽니다. 대테러 팀은 예전에 보면 이제 뭐 27 특공대, 네. 경찰 특공대 이런 데서 되지는데 약간 거기는 권총이 아니고 중화기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화기 무장한 사람들한테 위력가시 비슷하게 시킨 겁니다. 즉 뒤에 그 백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메고 총기는 이게 실제로 이제 뭐 기관단총이 있는데 그걸 네. 갖다 들고 하면은 그건 너무 심하니까 예. 그건 가방에 넣고 예. 그다음에 그 가방에서 삽탄을 하지 말고 예. 탄창만 가지고 아. 이 경내를 돌아라 이랬는데 그게 좀 이제 그걸 하니까 그 서기 과장급들이 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 많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들의 자존심을 갖다가 땅바닥에 패댕기 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심했다고 그럽니다. 내부 동료가 사실 심한 건 사실이네요. 글도 올라오고 예. 말도 안 되는 시키냐. 총 들고 무슨 뭐 하라는 거잖아요. 기관 단총 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하는 말이 예. 아니 이걸 갖다가 이제 총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총을 들고 위력시위를 하는 거는 네. 스크람 짜고 위력시위하고 천지 차이다. 다른 겁니다. 예. 그거는 자칫하면은 예. 거기다 말 삽탄까지 되어 있으면은 살인 미수의 착수가 될 수가 있다.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아니고 자칫해 가지고 가정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살인죄 어떤 그 정관하게 지킬 수 있다. 그건 절대 영원히 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 있을 그랬습니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변호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야 그거는 절대 동조하지 마라. 제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경정님 우리 그 안에 몇 분하고는 자주 통화도 하시나 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전화한 게 전화 오더라고요. 아 전화 예, 제가 또 이제 제보군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예.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건 괜찮은데 적어도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말려 들어가면은 할 수는 없다. 네. 근데 밀면은 밀려라. 스크럼 정도 짜주는 네. 건 괜찮은데 무기 드는 것도 안 되고 스크럼도 대충 아, 짜주다가 그럼요. 밀려라 이 말씀이네요. 예, 제가 1차 첩보행정 집행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크럼은 짜되 팔을 뒤로 하고 있어라. 네, 너희 뒤로 체격으로 하고 밀어가지고 수사관 하나 뒤로 발랑 넘어지면은 예. 진단 이주는 쉽게 나온다. 진단 이주 나오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인데 그렇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구속은 100%고 네. 나중에 잘 받아봐야 집행유예도 어렵고 그렇죠. 징역형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무조건 파면해야 되고 연금 없어지고 구치소 가 있어야 된다. 그런 그렇게 얘기 다 하겠습니다. 해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저하고 주로 통화한 게 이제 3급, 4급들이거든요. 네. 나름대로 퍼진 것 같습니다. 국과장들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죠. 부장 과장급들이죠. 네. 이제 그쪽에 저하고 같이 이제 근무 연배가 비슷하니까요. 자기들도 이제 그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그것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 동료도 하고 있고 근데 그래 김성훈 차장은 더 강경하게 한다고 하고 예. 있는데 언제쯤 2차 체포영장 집행할까요? 지금 아마 공수처나 경찰에서는 특히 공수처에서는 그 박종륜 처장이 나온 다음에 네. 김성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도 안 알아봤겠습니까? 상당히 사고 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니까 어떤 변수 충돌이 안 일어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랬거든요. 박종준 처장이 나오는 거 보고 이번 주는 절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 강성 부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광우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김신 부장 네. 이게 13일, 14일이 그 3차 출석 요구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 15일쯤 되면 체포영장 바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제 실은 참 그렇습니다. 국민 정서나 저 한남동 앞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찍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좀 일찍 해도 한 16, 17일 돼야 이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눈에 띄면 있지 않습니까? 네. 엄정하게 수갑 채워가지고 바로 호송차에 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어떤 뭐 동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아니 내부에서 이제 그동안 소위 말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은혜를 입은 사람도 뒤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좀 이걸 왜 이러냐 이제 이런 좀 약간의 좀 그걸 반발이라 그럴 반대 부정적인 여론이 그렇죠. 있다. 예. 근데 경찰 일선 형사들 입장에서는 저 뻔히 압니다. 아니 공수처가 자기들이 수사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결국 가져가갖고
결과적으로 위험한 거는 경호처 직원들하고 부딪히는 일인데 그거는 우리 경찰 시키고 이거 뭐냐 이제 물론 국수본의 경찰 지휘관들은 안 그렇지만 밑에 형사들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형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야 우리가 이거 나중에 다치거나 문제 생기면 전부 다 우리만 문제 생기고 자기들은 체포영장 가지고 데리고 가면 되는 거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되기보다는 뭔가 다른 또 체포 영장하고 같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주중이긴 하지만 예. 목금, 수목금 예.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목금으로 예. 보시는 거 근데 같네요. 또 이것도 뭐 예측을- 방해가 될지 않을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간에 예. 그 들어갔을 때 충돌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뭐 예. 중화기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총 쏠 가능성 경호처에서 이거는 이제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기 사용? 이 1차 집행하러 갔을 때 중화기를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요.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오늘 내가 근무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뭐 무전기, 권총, 그다음에 탄창 요거는 허리띠에 차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그거 한 적이 있어요. 네. 이 총을 하루 종일 차고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고참들은 총을 살짝 빼가지고 서랍 안에 넣어둡니다. 아, 예. 가짜 그 총집만 차고 가는 예. 겁니까? 그러다 이제 예. 대통령이 그 본관 밖으로 나온다. 아하. 관저 밖으로 나온 다음에 재빨리 차고 가야 넣거든요. 차고 이제 되겠죠. 현장 예. 나가야 되니까. 예. 그런데 한 6급 되는 경호관, 7급 경호관이 선배도 한 번이 그래 하고 있거든요. 예. 지도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살짝 눕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소위 말하는 조인트 까인다 그러죠. 아하하. 예,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개인 학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예. 보니까 그 아주 극렬 분자 외에는 극렬한 어떠한 그 사람들 외에는 총기를 갖다가 겨누는 순간 또 다른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겨누는 신용만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그것도 안 지지하면은 되죠. 제가 그랬습니다. 예. 실탄에 삽탄돼 있으면은 그 자칫하면은 살인죄의 실형의 착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쏘고 안 쏘고 문제가 아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저 약간 외곽에 있던 경특대가 투입돼 가지고 완전한 무력 제압을 해버려야죠. 네. 근데 아마 그런 사용은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지금 말했던 아주 격렬 어떤 경호를 할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뭐 자 김성훈 차장 아니, 나왔죠. 딱 세알일 수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예. 이광호 법장 나왔죠. 이광호. 그다음에 김신 뭐 나온 사람 다 경호부장,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수행부장, 예. 그다음에 박모부장, 예.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호부서에 부장 하나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 10명 안팎이네요. 과장 중에서 예. 한 두세 명이 있다 그럽니다. 10명 안팎이네요. 예, 그래서 많이 돼봐야 10명. 10명 안팎. 예,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은 먼저 딱딱 바로 엄정하게 체포를 해야 됩니다. 체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가능하다. 또 지금 국수본에서 경찰청 산하에 형사, 뭐 형기대, 예. 뭐 총동원령 내렸거든요. 1000명 정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이분들이 2차 집행할 때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예. 보기로는 국수본에서도 국가기관끼리 물리적 충돌은 가능하면 모습이 좋지 않다. 네. 외신 기자도 보고 하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화 효과를 좀 많이 심리적 제압 효과를 많이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뭐 1000명 정도를 들어가게 한다는 거 네. 이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제압되거든요. 아, 1000명 정도 들어오면 무섭겠네요. 그리고요. 이 저 지방청 광수단 있지 않습니까? 네. 광역수사단, 예. 뭐 형기대라든가 반부패 수사대, 마수대 근무하는 마수대. 사람들은 다 형사 경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소위 말해가지고 조폭들이 40m 설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아. 뭐 그런 거 뭐 겪는다고요. 뒤로 물러나지도 않을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맞대응하는 스타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 그 관자 앞에 지지자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뭐 잡고 후송할 때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게 지금 것 같아요. 가장 저는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호송 과정에서 예. 체포영장을 딱 집행하지 않습니까? 네. 보여주고 신병을 딱 제가 인수받으면은 뭐 차에 태워오면 되는데. 예. 아닙니다. 안 탈 거. 그때부터 이제 공수처에 소관이 되거든요. 예. 즉 48시간 초시기가 눌러진 겁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맞습니다.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갑 찰 때부터 48시간이죠. 뭐 수갑은 좀 그렇고요. 아니 뭐 근데 하여튼 이제 뭐딱 인계 예, 받을 그런데 때. 이제 예. 아마 그쪽에서는 그럴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품위 때문에 네. 호송 그 차를 타기는 좀 그렇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전용차를 이용해서 가겠다. 벤츠 예. 차량. 예. 근데 만일 그 안에서요 어떠한 신병상의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요 아. 이것은
모든 책임을 이쪽에서 져야 되고 아하. 이거는 그 개호 지침에도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반드시 들어갈 때 차량 2대, 즉 한 대는 원래 이제 VIP 들어갔다 체포할 때 승용차를 가지고 갑니다. 네. 장보다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차 있지 않습니까? 행령 차량을 네. 가져가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차에 태워야 됩니다. 그 차예요. 그리고 양쪽에 개호인 인력은 붙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하는 한간의 국민들은 뭐 수갑 이야기하지만 그건 조금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보기로는 안 했으면 수갑 좋겠습니다. 차원은 좀 그렇다. 예. 이렇게 보면은 거기 호송지에 보면은 경찰 장비를 호송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안 해도 근데-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근데 개호는 붙여야 됩니다. 개호는 해야 예, 되고. 개호는 반드시 붙여야 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외신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양쪽에 개호를 내 가지고 외신 일이 잡혀가는 게 외신 카메라에는 저는 좀 참 언론의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네. 이런 건 좀 안 비추셨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실에 계셨던 입장에서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예. 게 아직까지 윤석열 도피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도피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저번에 그 우리 안규백 의원님께서 네.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벌써 용산을 한남동을 떠날 수가 그러니까요.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게요. 일단 대통령은 저기를 관적 공관촌이라 그러거든요. 예. 공관촌을 나오게 되면은 이 대통령은 현관문을 나올 때부터 경호가 붙습니다. 그다음에 공관촌 문을 밖으로 나오면은 경찰의 교통이라든가 경호인력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관촌 내부에 보면 합참의장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쪽으로 잠시 이동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를 수는 있지만 예. 밖으로 아예 나올 수는 없다는 예. 거네요. 근데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개구멍이 하나 있다고. 예, 있습니까? 있는 게 있긴 그 있습니까? 합참의장 공간 뒤쪽으로 가면은 예. 그 스페인 대사관하고 연결되는 예. 조그마한 통로가 하나 있는데 예. 그리로 나온다 그래도 일단은 외부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러지 않습니까? 위치는 다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어디 숨어 있으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관제였고. 패닉룸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관제였고 어디 예. 다른 데 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제가 보안 상황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만약 그래서 영장을 집행 못할 것 같으면은 저한테 현장에서 전화 주십시오. 알려드릴 그럼 수 제가 있습니까? 2분 이내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드리겠습니다. 어허. 또 이제 뭐 패닉룸 벙커라고 예, 하는데 예.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원래 안에서 들어 잠궈 버리면 밖에서 못 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번 변호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북강문이 쳐들어와 가지고 네. VIP가 안에 피신했습니다. 예. 안에 잠궈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VIP가 너무 이렇게 심신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정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라 상태로 되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예,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 근데 다 있다는 그 거죠? 방법은 제가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참 그런 일은 우리나라 국격을 없어야겠죠. 해치는 일입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어야겠죠. 예. 이거는 속된 말로 대통령으로서도 그렇지만 한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네. 공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대통령 된 게 아니고 네. 그런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막 자존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은 예. 변호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자진 출석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되죠. 실은 자기 차로 이동해도 되고 공수처로. 예. 공수처가 거기서 현직 대통령 바로 긴급 체포한다? 그런데 그걸 가능성 아주 떨어지거든요. 네. 체포영장 집행도.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제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그 주위에 변호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조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조서를 받으면은 여태까지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에서 확보된 증거로 볼 때 내란 혐의로 구속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못 나오는 예. 거잖아요. 조서 자체를 안 받으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4일도 신병 안전이 보장 안 되면은 헌재에 출석을 안 한다. 못 가겠다. 예,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뭐 경호처 일어나는 문제들도 모든 게 그 어떤 일부 그릇된 간부들의 네. 지금 말하면 뭐 김성훈 차장이죠. 네. 이 사람은 진짜 제가 보니까 와 이런 짓까지 했나 싶더라고요. 저한테 들리는 말이요. 예. 이거는 경호실 직원으로 일한 게 아니고요. 네. 거의 무슨 내관 비슷한 일까지 한 것 같아요. 내관이요? 예. 내시 내관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아니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장례식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23년도에 예. 물론 그거는 이제 의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의전이나 그다음에 총무비서실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 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은 경호보다 의전이 먼저입니다. 제가 있을 때도 의전에 가지 않습니까? 네. 의전에 가면 딱 이렇게 비밀 가방에 넣어가지고 일정을 줍니다. 네. 경호기획자라고. 그럼 그걸 받아와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의전보다 더 앞서가지고 아, 바꿔버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너무 과잉 충성을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뭐 골프장 갈 때도 이 양반이 처음에 이렇게 스케줄 짜고. 김성훈 차장이. 예. 그 하나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아니다. 이거는 뭔 말입니까? 김건희 여사랑 관계가 있습니까? 김성훈 차장이. 이거는 저도 이제 안에서 들은 말인데 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이런 직원들 없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예. 김건희 여사가 그 애완견을 키우지 않습니까? 개 키우고 있죠. 토리가 예, 뭐. 예. 그 애완견 그때 옷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뭐 경호처 직원들한테 사오라고 그랬고 아하. 한간에 왜냐면은 그 뒤에다가 그 애완견 옷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 경호실 그 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넣어가지고 선물했다는 말도 있는데 거의 제가 수족 역할을 한 예, 거네요. 눈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예.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경호처의 3급, 4급, 5급들한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승진에 목매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수긍해 주는 건데요.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잘 좀 되려면 경호처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융통성 있게 법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그래서 박관천 우리 행정관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